통증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사실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퍼진 통증에 한 20배, 30배 이런 통증으로 여명까지 평생 쫓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자기는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 대상포진입니다. 포진만 있다고 해서 피부과에 가야 되는 병이 아니라 진짜 아프기 때문에 신경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빨리 병원에 오세요. 대상포진은 특징적으로 한쪽에 있는 신경을 따라서 수포화 통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났다면 물론 대상포진 중에 전신 대상포진이 있긴 하지만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몸의 한쪽 편만 수포화 통증이 생기는 걸 특징적으로 하고 전신적으로 여기저기 수포가 났고 불편하다면 그건 대상포진보다는 다른 병, 피부병이거나 또는 뭐 수두나 이런 걸 가능성이 있고 대상포진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포진은 걸리신 분들은요, 또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수두를 앓고 지나가면 이 바이러스가 다 기능을 잃어버리고 우리 몸에 숨어요. 겨울잠 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절이라는 데 잠복을 해 있다가 뭔가 체력적으로 면역적으로 저하가 되는 시점에서 평생 한 번 정도 힘을 얻어서 신경 하나만 그냥 공격해서 파괴를 시키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로만 어떤 통증이라든가 수포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것이 대상포진이고요. 당연히 겨울철이 되면은 누구나 다 좀 움츠러들잖아요. 운동도 못하게 되고 입맛도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체력적으로, 면역적으로 뭔가 저하가 되는 시점, 환절기 때가 주로 생기는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철 마찬가지예요. 추웠다가 더워지거나 더웠다가 추워지거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을 제때 못한다면 면역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가 대상포진이 발생을 하거나 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그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이돌, 연예인들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이슈가 되는 기사들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대상포진에 잘 걸리는 이유,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내가 아이돌이라서 잘 걸린다는 건 아닐 거고요. 10명에 3명에서 4명의 환자가 평생 한 번은 겪는 병이 대상포진이기 때문에 그 일반인도 10명에 3, 4명은 걸리는 거거든요. 다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집중이 되니까 또 기자들도 그들이 그렇게 힘들었다. 소속사도 아마 스케줄 펑크나고 하는 걸 변명하기 위해서 대상포진 이렇게 심한 병에 걸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스케줄 펑크나니 많은 관심과 많은 좀 뭐 해주셔요 뭐 이런 얘기 뜻으로 할 뭔가 좀 그런 거 아닐까. 자기의 스케줄 펑크라든지. 물론 그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바쁘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빈도가 훨씬 높은 건 사실인데 또 그들은 젊거든요. 젊기 때문에 기본 갖고 있는 건 분명히 있을 거고 남들과 똑같은 빈도인데 더 이제 관심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슈가 되는 거라서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좀 과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가 와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빈도가 높을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뭐 통계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아이돌이나 특정 직업군에서 더 많이 걸린다는 보고는 아직 없었어요. 그냥 연령의 평균이고 성별도 차이가 그렇게 안 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자한테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건 아마 루머 아닐까 싶습니다. 꼭 연예인들만 대상포진이 잘 걸린다는 게 아니라면 관심을 많이 받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법, 면역력 관리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사라는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데요. 아픈 사람만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제 술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졌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술을 안 하고요. 운동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 4회는 저기 유산소 운동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꼭 좀 하려고 하고 그러니 체중이 많이 좀 증가되고 그러니까 또 허리 통증 이런 것들도 자주 생겨가지고 스쿼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운동 꼭 챙기시고 저기 균형 잡힌 식사하고 좋다는 음식 뭐 몸에 해만 안 되면 다 드셔도 됩니다. 술, 담배는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하시는 게 또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확률적으로는 별 차이 없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씩 뉴스에서 때마다 대상포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뭐 가을철 대상포진에 대해서 뭐 급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은 계절에 따른 변화로 인해서 우리 몸이 적응을 해나가지 못한다고 할 때 그때니까요.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관리를 하시는 거와 못하는 거의 차이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급성이죠. 막 지금 바이러스 증식을 하면서 신경을 공격해서 스포가 발생을 하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 대상포진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이러스 증식도 다 끝나고 피부에 있는 상처도 다 낫게 되고 신경들도 어느 정도 다 아물었는데 그 시점부터 막 다시 통증이 시작이 되고 더 심한 아주 괴로운 통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물론 그 전에부터 통증이 점점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그냥 막 시작되는 분들도 있고 개인 차이는 있어요. 근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굉장히 괴로운 통증입니다. 대상포진 통증은 약이라든가 주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금방 쉽게 가라앉혀드리고 굉장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신경이 공격을 당한 이후에 신경에 대한 어떤 변성들 자극만 갖고도 그냥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식경에서 오는 아주 극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한 통증을 통증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상포진 통증의 한 20배, 30배 이런 통증으로 여명까지 평생 쫓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괴로운 거죠. 무섭고. 아니요, 안 터뜨리는 게 낫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행군하다가 발에 스포가 생기면 이렇게 바늘로 실게서 터뜨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종류의 스포가 아니라 대상포진 스포는 그냥 가만 놔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연고를 바르고 터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잘 보호를 해놓으면 저절로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고 아물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스포가 발생하고 딱지가 생기고 나서 가피가 형성되고 떨어지면서 흉터는 좀 남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흉터조차도 많이 옅어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만일 그 시점에서 2차적으로 피부에 어떤 손상을 주게 된다 그러면 흉터도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흉터도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는 그냥 놔두세요. 생활하다가 샤워하다가 어쩔 수 없이 터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 그래도 그냥 그걸 잡아 뜯거나 뭐 하지 마시고 연고 바르고 남을 때까지 잘 그냥 놔두시면은 저절로 흉터는 좀 사라지게 됩니다. 대상포진에 걸리고 나면 이후에 합병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상포진은 온몸의 어느 신경에나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이 있는 그 어느 부위에든 치료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또는 너무 심하게 발병했을 때 만성화가 되고 만성이 된 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위든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회에서나 또는 임상가들이 가장 좀 우려하는 부위가 목 위쪽, 즉 경추부와 얼굴 부위에 왔을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얼굴 부위에 오게 되면 뇌신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왔을 때는 척추신경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부분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지만 얼굴이나 머리 부위 또는 목 부위 왔을 때는 그거는 이제 뇌신경과 연관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뇌에 안 좋은 영향은 단 1%라도 굉장히 큰 후유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오게 되면은 시력 저하라든지 각막 손상, 통증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얼굴에 있는 안면신경 같은 데 오게 되면 치료가 더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후유증이 더 오래 가고 환자분한테 일상생활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포진에 의해서 안면마비가 왔을 때는 생각보다 완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왔을 때도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 요법이라든지 항바이러스에 정맥으로 쓰는 거라든지 신경 순상도를 최소 시간 안에 돌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안 되더라도 더 진행하는 걸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걸로 실제로 학회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수도에 의한 항체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대세였는데 최근에는 그 항체 자체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50세 이후에는 급격하게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진 면역력에 의해서 대상포진이 생긴다면 이전의 항체로 충분히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많아서 50세 이후에 성인 남녀라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아예 안 걸리거나 아예 문제가 생기질 않는 건 아니고요. 접종하는 환자의 50%에서
대상포진 예방 효과가 있고, 대상포진이 나머지 50에서 생기더라도 만성화 비율이 60% 이상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걸리더라도 약하게 걸리고 만성이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0세 이후라면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0세 이상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원인도 있지만 요즘 최근에는 이제 대기 환경이라든지 위생 상태, 바이러스 질환의 다변화 때문에 50세 이하라도 대상포진의 고위험군, 즉 면역력이 약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그 전에 걸렸던 기왕력이 있거나 또는 다른 질병을 같이 앓고 있어서 면역력이 저하된 20세, 30세 또는 40세 성인 남녀라도 필요하다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권고사항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학회에서 결정된 확실한 사항은 50세 이상에서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최근에 대상포진 추세가 젊은 성인 남녀에 많이 호발하고 면역력 저하 질환이 빈도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젊은 성인 남녀도 원하시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 남녀거나 또는 다른 병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원하시면 충분히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대상포진은 50대가 가장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50대 분들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50대 분들이면 우리가 이제 30대, 40대를 지나면서 면역이 갑자기 이제 저하가 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퇴행도 일어나고 50대가 되면은 굉장히 일도 바쁘실 거고 60대, 70대랑은 또 다르게 한참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뭔가 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주 젊은 층, 그다음에 아주 노년층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할 수 있는 층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대상포진에 대한 발병률이 50대 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면역 관리예요. 면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면역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들. 짬내서 운동하시고 또 너무 과음, 과식, 너무 이제 좀 편식, 고기만 막 드시고 이런 거보다 골고루 야채, 과일 다 포함해서 미네랄, 비타민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막 고기를 먹고 굉장히 이제 활동량도 많고 열량에 대한 소비도 많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사실은 크게 무리가 안 가는데 50대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 자체가 줄어요. 줄이셔야 돼. 그 중에서도 아주 그냥 뭐 탄수화물, 지방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이시고요. 이 정해진 그 양 안에서 내가 골고루 잘 드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들쭉날쭉한 생활들. 내가 오늘은 뭐 누군가를 만나서 그냥 밤새도록 뭔가를 했다. 그 다음 날은 완전히 그냥 뻗어 계시고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리듬 있는 생활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면역력이 좋은 어린 사람일수록 자연 치유가 잘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심하게 오질 않습니다. 고위험군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면역력도 약하기 때문에 만성될 확률이 50대에서는 50, 60대에서는 60%, 70대에서는 70%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대, 10대는 솔직히 만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오는 친구들도 보면 그냥 투약하거나 피부 관리 해주면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임산부, 임산부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워요. 일단 임산부도 중요하지만 이 뱃속의 태아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이 태아한테 위험할 수 있는 약인지 아니면 산모한테도 좀 안 좋을 수 있는 약인지 태아나 산모에게 다 안전한 약인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약의 선택에 굉장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도 마찬가지로 대상포진 때 신경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경치료가 엑스레이라는 거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쬐면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그냥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분만을 하시고 출산 이후에 이 신경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권하고요. 통증에 관해서 진통제가 필요하다.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타이레놀 정도예요. 타이레놀, 항바이러스제 그 두 가지 정도로만 처방을 드린다거나 출산이 임박했으면 출산하시고 나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 원장님 수포가 나게 되면 그 수포에는 연고는 발라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스포가 나면은 일단 항바이러스 연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써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 혹은 항바이러스 주사 또 연고 이런 거를 같이 써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상포진이 안 걸린 임산부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젊은 층에는 옛날에 대상포진이 별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10대, 20대 어릴 적에 나가서 뛰놀고 막 그냥 친구들이랑 부대끼고 그 면역을 키워가는 그 과정들이 요즘에는 많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산부,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 면역을 높게 가지셨다 그러면 요즘에는 젊은 층들은 면역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임산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되는 걸 하시면 돼요. 규칙적인 운동들,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것과 그것도 마찬가지로 태아의 건강이라든가 분만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좀 걸리지 않게끔 조심하는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 걸으세요. 걷는 거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골고루 영양 섭취하시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수면이에요. 잘 주무시고 자고 나서도 참 개운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면역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철입니다. 막 봄 추워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이에요. 규칙적인 운동들이 면역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다만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대상포진 환자분들 중에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대한 질환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갑자기 찬 데로 나가신다거나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신다거나 또 추위에 대해서 이 심장에 노출이 됐을 때는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항상 운동을 하시되 따뜻하게 하시고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그런 거를 좀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 페이스에 맞춰서, 내 나이에 맞춰서 적당한 운동을 골라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걷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